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를 직접 만나서 농담까지 한 적이 있어요.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좀 오해를 하고 있다. 트럼프의 큰 그림을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트럼프는 연설을 할 때마다 약달러를 하겠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저금리를 하겠다, 저물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약달러와 고금리 현상, 그러니까 장기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약세가 되는 현상, 이 현상은 서로 모순이 되는 거거든요. 장기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자본이 유입이 돼서 강달러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미국이 트럼프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강하지 않다. 금리가 올라갔지만 달러도 같이 던지는 거죠. 달러도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달러도 같이 던지는, 이 시장에서 달러와 미국 국채를 동시에 던지는 이 현상만큼은 트럼프의 생각대로 지금 굴러가지 않고 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중반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도 정말 우당탕탕했는데 하반기는 또 어떻게 전개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두 명의 저 경제 분석하시는 여러 전문가들 중에서도 참 많이 배우고 거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먼저 김대호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노영우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가볍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요즘 경제적으로 변동이 하도 심해서 많이 어수선하실 거예요. 국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정치, 경제 격변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특히 미국의 이 트럼프라는 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천방지축으로 예측 불가능의 정책 폭탄들을 잇따라 펴면서 정말 경제 지표도 하루가 다르게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김광석 교수님이 하시는 이게 경제를 읽어주는 남자로서 우리나라에서도 탑 경제 리뷰 분석 기관인데,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흐름을 잘 짚으면 오히려 위기가 기회도 될 수가 있습니다. 금융 상품들도 보면요, 가격이 변동이 심할 때 오히려 투자의 기회가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많은 재벌 총수들, 성공한 재벌 총수들도 보면 위기 시에 업적을 많이 쌓아왔다. 그런 점에서 저는 평소에 존경하는 김광석 교수님과 이렇게 자리하면서 경일남 독자님들과 함께 세계 경제, 한국 경제를 이렇게 종합 분석하고 전망해 본다는 거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늘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또 겸손의 인사를 주셔서 노영우 기자님도 인사 한번 가볍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에 있는 노영우라고 합니다. 아까 그 김대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요즘 그 트럼프 월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만큼 진짜 변동성이 심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발생하고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좀 경제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로 두 분이 또 선후배지간이세요. 그래서 일부러 두 분을 한번 모셨고, 두 분이 서로 너무나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두 분 선배로서 후배로서 어떻게 그동안 생각해 오셨습니까? 먼저 노 기자님께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제가 1996년도에 이제 그 매일경제신문에서 기자 생활을 했는데, 네. 그 98년도 제가 이제 완전히 그 수습을 갓 뗐을 때 저희 이제 금융부라는 곳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이제 김 박사님이 금융부장이셨고 네. 저는 막내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글 쓰는 거 하나하나 처음 이렇게 토시 고치고 이런 것까지 제가 그냥 거의 마스터, 네. 장인과 마스터의 관계로 제가 글을 배웠기 때문에 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김대호 박사님 어떻게 노영우 기자님 보고 계시죠? 저는요, 오늘 김광석 교수님 만나 뵙고 경제 문제를 서로 이래 토의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오히려 그보다 더 오랫동안 만나 뵙지 못했던 우리 노영우 대기자님, 예. 정말 대기자입니다. 대기자님
정말 보고 싶어도 현장에서 열심히 뛰니까 뭐 사사롭게 한가하게 개인적 일로 보자 이렇게 하기가 좀 멋쩍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자주 못 봤거든요. 좀 보고 싶었는데 우리 김광석 교수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토론자이자 뭐 약간의 진행자 역할로 3자 토론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2025년 상반기를 좀 지나가고 있는 과정에 트럼프의 행보, 트럼프가 지금 세계 경제를 들었다 놨다 호떡을 뒤집듯이 했는데 어떻게 그 모습을 지켜보셨는지 소위 리뷰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2025년 하면 트럼프로 시작해서 트럼프로 지금 우글우글 끓고 있다. 이래도 과언이 아닌데요. 트럼프가 당선된 게 확정이 된 게 2024년 11월 초고 당선자 신분은 때부터 파란을 일으켰지만 1월 20일 때 정식으로 취임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행정 명령에 서명을 하고 그야말로 판을 흔들었습니다. 사실 트럼프 일기 때도 우리 뭐 가까이서 트럼프를 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를 직접 만나서 농담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런데 이 트럼프의 저는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좀 오해를 하고 있다. 트럼프가 미추강이 아니냐. 좀 왜 저래 트럼프. 적극적이다. 뭐 이런 편견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는 매우 준비된 사람이고 절대 적극적이지 않아요. 계획된 사람입니다. 다만 방법이 터프하고 전략이 남하고 좀 너무 달라서 그런데 1기 때하고 2기 때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그게 왜 그랬냐면요. 사실 트럼프의 구상은 8년간의 계획이 있었어요. 자기가 재선은 분명히 한다. 그 슬리피 바이든한테 자기가 떨어지라고 생각도 못 했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 그 코로나가 와가지고 코로나 대처하는 이상한 문제가 터져가지고 인기가 떨어져서 낙마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는 일단 의석 구도를 보면 민주당이 여소야대인 상황이었고 거기서는 미국의 경우에는 의회 권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대통령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의회 권력부터 바꿔야 되겠다는 게 장기 목표였고 거기다가 2기가 되면 1기에 쌓아놓던 걸 가지고 8년 중에서 전반전 4년은 심어놓고 나머지 후반전에 본인이 의도한 것을 다 한다. 이런 전략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전략을 제대로 못 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기 때 뭐 별로 한 게 없잖아. 1기 때도 미중 무역 전쟁 같은 거를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만나서 미중 무역 협상하고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대두를 사준다 이런 협상들을 막 할 때 그때도 바로 직후에 그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걸 챙기질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러면서 준비된 게 워낙 많으니까 매일같이 행정명령을 때리고 그렇게 하는데 한마디로 트럼프는 어떤 생각이냐? 트럼프는 결국은 미국을 좀 잘 사는 미국을 미국답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뭐 표현이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마가 프로젝트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한마디로 미국 좀 제대로 하는데 제대로 하는 그 목표는 뭐냐? 제조업이 살아야 되고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해소가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정책들을 폈는데 그게 나름대로의 상당히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서 관세 폭탄 터뜨리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에 그 반년이 지나간 이 시점에 트럼프의 큰 그림을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오늘은 그 대목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 직접 만나고 오셨고 또 트럼프가 일관된 계획이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상반기도 그러했다면 하반기는 좀 이런 모습으로 전개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는 이제 트럼프가 저도 처음에는 저도 뭐 이렇게 기사도 쓰고 트럼프 외신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트럼프가 상당히 포퓰리스트다. 상당히 그러니까는 뭔가 이제 계획이 없이 즉흥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트럼프는 연설을 할 때마다 약달러를 하겠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저금리를 하겠다. 그리고 저물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무역 수지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서로가 다 안 맞는 얘기들입니다. 약달러를 하게 되면 약달러를 하고 저금리를 하면서 저물가를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저물가 약달러가 되면은 미국의 물가는 올라가는 거죠. 미국의 물가는 올라가는 거고, 무역 수지를 개선을 하겠다. 무역 수지가 개선이 되게 되면은 관세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관세를 부과하면 또 다시 또 고물가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상황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구슬이 꿰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시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달러가 지금 실제로 약세가 되고 있고요. 관세를 통해서 이제 무역 수지가 지금은 아니지만 어쨌든 관세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그다음에 물가라고 하는 부분도 지금 유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 유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미국의 물가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고 있고요. 한 가지 남은 건 이제 금리인데, 금리가 지금 고금리거든요. 고금리인데 트럼프는 이제 저금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금리 문제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해결을 하면 트럼프가 얘기했던 이 네 가지 어떤 그 경제학자들이 비웃었던 이 퍼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리 문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금리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제 앞으로 어떤 그 정책을 내놔서 금리를 안정시킬 것인가 굉장히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 그걸 저금리로 유도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모순이 됐던 이런 상황들이 트럼프의 세계에서는 그게 가능하다. 한 번도 다른 나라들은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뭔가 어떨 때는 반시장적이고 어떨 때는 그 뭐 자본주의의 어떤 원칙을 위배하는 것 같지만, 트럼프가 이제 공약으로 얘기했던 그 네 가지들이 뭔가 이렇게 그 그림이 이제 형성이 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두 분의 상반기 동안 지켜보신 이제 트럼프의 행보를 보시고 평가를 좀 들었는데, 또 저도 저의 평가 의견을 드리면, 마침 이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이게 서로 네 가지 목표나 변수가 들어맞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잘 들어맞는다 라고까지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론적으로는 들어맞지가 않죠. 현실적으로는 들어맞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 그걸 예. 저는 이론적으로도 들어맞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예. 그 부분을 한번 그런 관점에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의 문제 의식은 두 가지 적자를 해결하자,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를 해결하자라는 이 문제 의식하에 모든 것이 출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세 전쟁이나 그밖에 나머지 카드들을 가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미국 내 제조 기지를 옮겨서 경기 부양을 하려면, 그러면 강달러일 때보다는 약달러일 때 훨씬 유리한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 기지를 옮긴 다음에 약달러 환경으로 이끌면 기업들이 결국 많이 미국에서 생산하고 수출하는 구조가 되니까 무역 적자라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과 그 과정에서 수단으로 쓴 관세 전쟁, 거기에 약달러까지는 저는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의도든 의도치 않든 관세 전쟁을 펼치면, 일기 때도 경험을 했겠지만 총 GDP 대비, 세계 총 GDP 대비 세계 총 무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요. 이 얘기는 세계 많은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위축시켜요. 생산량을 줄여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물가 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과소 공급 때문에 공급량이 주니까 과소 공급 등등으로 인해서 인플레를 자극하는 요인들은 작용되겠지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그러니까 GDP로 따지면 26%가 미국이고 74%가 대세계인데, 이 대세계
GDP를 구성하는 경제권에서는 오히려 과잉 공급이 야기되죠. 미국으로 철강 수출 못하고 알루미늄 수출 못하니까 과잉 공급 때문에 덤핑으로 다른 나라에 팔고 이러니까 그리고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기업들의 생산이 줄고 신규 투자가 주니까 결과적으로 총수요가 주는 거고 그게 에너지 가격이 떨어진다든가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야기되듯이 저는 어떻게 본다면 미국의 경우에는 인플레 압력이 찾아올지라도 대세계에는 디플레 압력을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격은 디플레 압력의 영향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약달러를 만드는 여정에서 그것이 또 물가 안정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물가 안정은 그러니까 관세 전쟁이 반드시 인플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가 안정에 기여를 오히려 하고 오히려 경기를 하방 압력을 주니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물가를 트럼프가 트위터에다 대고는 계속 파월 압박하고 있지만 사실은 금리는 파월이 결정하는 것이고 금리를 인하할 만한 환경을 트럼프가 결정하는 거니까 물가 안정을 유도해야만 파월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니까 압박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통화 정책의 어떤 독립성을 마음 한켠에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물가 안정이야말로 금리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데도 충분하다. 저는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 네 가지 변수의 조합이 이론적으로 충분히 저는 설명이 된다. 근데 아마도 이게 연결고리가 안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견해가 관세를 올리면 인플레 발생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반드시 그 인과관계를 유도한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어서 지금 상반기를 그렇게 봤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코멘트를 혹시 박사님께 먼저 여쭙고 또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클래시컬한 네. 그 여러 가지 이제 가정을 겪으면 이제 이런 조합이 나오죠.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여러 네. 조합이 나오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상반기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뭐냐면 금리 문제입니다. 네. 금리 그러니까 단기 금리도 아니고 장기 금리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 장기 금리는 지금 이제 트럼프는 저금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 시장에서 금리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트럼프가 그리던 세상에서는 돌발 변수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가 안정이 되고 예. 그다음에 물가가 안정이 돼서 기준금리를 낮추면은 장기금리도 떨어질 거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죠. 그다음에 이제 단기금리는 동결을 했지만 어쨌든 인하하는 방향성은 인하하는 방향성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장기금리가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거는 요거는 트럼프가 아마 예상을 못한 것 같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경제 논리라기보다는 저는 어떤 미국의 어떤 위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특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약달러와 고금리 현상.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약세가 되는 현상. 이 현상은 서로 모순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자본이 유입이 돼서 강달러가 돼야 되는데 네. 약달러와 장기 금리 간의 이 모순.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미국이 트럼프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강하지 않다. 미국이란 나라가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굉장히 그 세계를 갖다가 완전히 지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어떤 1970년대 어떤 닉슨 대통령 시절, 그다음에 1985년도에 레이건 대통령 시절처럼 미국이 뭔가를 요구했을 때 세계가 그냥 바로 쥐죽은 듯이 반응을 했던 그런 어떤 미국이 뭐를 해도 세계가 통했던 그런 시절하고는 조금 다르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미국의 채권을 던지고 이 채권을 던지면서 금리는 올라가고 달러는 약세가 금리가 올라갔지만 달러도 같이 던지는 거죠. 달러도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네. 그러니까 달러도 같이 던지는 이 시장에서 달러와 미국 국채를 동시에 던지는 이 현상만큼은 트럼프의 생각대로 지금 굴러가지 않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혹시 박사님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